이제 270쪽의 필수예제 14번 관련해서 이 빨간색 네모친 거 아까 별표 쳐뒀으면 좋겠다 얘기했었는데, 그 개념원리 풀이에 두 가지 방식이 소개되어 있고요. 밑에 다른 풀이에서 여기다가 이제 별 표시를 해두면 좋은데, 그치, 이 둘은 이제 필요 충분이야. 필요 충분 맞아. 이 둘은 요거는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주황색이 성립되는 상황은 어떨 때 성립되는가? 어떨 때 성립되는가?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잠깐만. 자, 필수예제 14번 보면 이게 성립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몇 가지 예시. 3 해볼까? F3이 3이, F6이 6이, F-2는 마이너스 2. 이게 순서쌍으로 치면, 이제 좌표 평면에 찌는 순서쌍으로 치면 위에서부터 3,3, 6,6, 그치? 밑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다 위에다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그대로 나오지 않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대로.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만족되는 상황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다 이 순서상 점들이 x좌표랑 y좌표가 같잖아.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경우, y는 x 위에 점, 이 써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 관계식이 만족되는 상황 첫 번째, y는 x 위에 점. 자,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도 되냐면, 이 두 번째가 되게 어렵거든. 두 번째가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떤 것도 있냐면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순서쌍으로 치면 1,9, 9,1이지. 얘네는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야. 그치?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아닌데, 자, 이 빨강 네모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F1 요렇게 x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자리에 1을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F9지. 그럼 얼마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식이 만족이 되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y는 x 위에 점은 아닌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대칭. 그래서 이거는 순서쌍이 항상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나와야 돼. 쌍. 커플이야. 커플. 한 페어 커플로 나와야 돼. 그래서 y는 x 대칭인 두 점. 이건 항상 커플로 나와야 돼. 두 점. 그럼 저 관계가 만족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함수의 개수로도 엮을 수 있는데, 함수의 개수로도 엮을 수 있어. 뭐 간단한 연습을 해보면, 간단한 연습,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서 함수 f 중에서 f 합성 x가 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생각해보래. 그럼 되게 짜증나거든. 일단 y는 x 위에 있으면 되니까 좋아. 1,1, 2,2 이러면 된다.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뭐도 있다고? 서로 대칭인 거. 그래서 1이 누구한테 가고 2한테 가고 2가 누구한테 가는 1한테 가는 이런 관계. 그래서 함수 개수는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식이 만족되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예제 14번 한번 생각해보면, 주어진 유리함수가 이걸 만족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의 모든 점이 이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만족되려면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 이해되는 것 같아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그럼 뭘 지나는 거야? 점근선 교점 지나는 거 아니야? 점근선 교점이
오 1,a 아니야? 오 이걸 지나는 거 아니야? 오 a는 1? 맞아 아니야? a는 1이죠. 하하호호.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아까 629번 같은 거 할 때 역함수 식을 구해보니까 똑같이 나왔지.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거야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역함수 이 점근선 교점을 봐봐. 점근선 교점. 이 점근선 교점을 봐보면 2,2지. 이게 어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냐? y는 x 위에 있지. 아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이미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냐? 똑같이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일 수밖에 없다.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는 것 같아? 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이게. 자 이거를 적용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내용과 연결지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리함수 줘놓고 101번 합성한 거에 10 집어넣어서 구해보세요.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유리함수를 가만히 잘 관찰해보면 물론 이제 101번 합성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F10부터 차근차근 구해볼 수 있어. 9분의 11. 그러면 F 이제 두 번 합성한 거에 10 계산하면은 9분의 11이니까 9분의 11을 넣어보자. 번분수. 극혐. 나 번분수 정말 싫어하는데. 자 이런 거 번분수 처리할 때 요거를 약분시킨다는 생각으로 위아래 똑같이 9를 곱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맨날 번분수 처리할 때 이렇게 막 이거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던데, 막 3분의 4분의 뭐 2분의 7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그래서 뭐 8분의 21 막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런 거 해석할 때 맨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3분의 4로 나눴다는 거잖아. 나누기가 역수 곱하기랑 똑같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바꿔서 하거든. 나누기는 역수 곱셈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11 빼기 9분의 11 더하기 9입니다. 오? 2분의 20? 오? 10이네요. 오? 두 번 합성한 거에 10 집어넣으니까 10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우연의 일치냐? 이제 이런 관계가 나왔어. 이것도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점근선 교점을 관찰해 보라고. 몇 컴마 몇인데? 1,1이지. 아, 이 유리함수 fx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걸 점근선 교점 만약 관찰해서 이런 상황 보이면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1번 합성한 거는 100번 합성한 거에 F10 계산하면 되고요. 이 100번 합성 자체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등함수에다가 F10 집어넣으면은 그냥 F10이랑 같지. 그래서 정답이 9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가면서 규칙성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태도야. 되게 중요한 태도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y는 x 대칭인지 꼭 관찰을 해보세요. 자, 뒤에 가서 연습 문제 한번 적용해 볼 거니까 연습 문제 뒤에 634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34. 634번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점근선 교점이 지금 또 3,3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점근선 교점이 y는 x 위에 없어서 대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나? 하나씩 해가면서 규칙 발견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기 때문에 짝수번 할 때마다 항등함수잖아. 뭐야, 이거 짝수번 아니야?
그러면 이 자체가 항등함수입니다. 이 자체가 항등함수를 기호로 쓸 때 그냥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학교 서술형 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서 근본이 없어 이런 기호 이렇게 쓰면은, 그 항등함수가 영어로 아이덴티티 펑션이기 때문에 i라고 쓰십시오. 웬만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634번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일단은 거의 다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 일단 연습 문제 조금 볼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된 내용은 여기 268쪽을 할 것 같고, 요거 오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뒤에 연습 문제 한두 개 정도 하고 마무리 할 건데요. 약간 오늘 한 거를 좀 정리한다는 느낌 중에 하나로 633번 해볼 수 있고요. 뒤에 641번 이렇게 두 개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것 같으니까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